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닐 카시라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제 고용시장에 여전히 슬랙스가 있다면서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한 이제 질의응답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면서 이제 고용시장에 여전히 슬랙스가 있고 아직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물가도 여전히 목표 아래에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 확장을 끝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긍정적이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전보다 경감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물가가 연준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진 점은 좀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도 단기 금리 측면에서 매우 잘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도 머지않은 장래에 종료되는 만큼 통화 정책의 상황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이 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 수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했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둔화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연준이 2021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은 1%에 불과했지만 2021년 말까지 금리가 한 번 이상 인상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응답자는 3분의 1 이상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설문조사 당시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답을 했었지만 3월 회의 이후 좀 전망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과 무역 긴장감 고조 등 이제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을 약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안에 리세션이 찾아올 가능성을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71% 이코노미스트들이 현재 경제 성장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보다는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이제 금리 결정의 정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의 연례 회동에 참석을 해서 정치적 압박은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회동은 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우리는 엄격하게 초당파적이라면서 정치적 좀 정체성은 금리 결정 때 이제 문 앞에 두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죠. 계속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연준과 파월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파월 의장의 해임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정도인데요.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가 적정 수준에 있다고라고는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연준의 투명성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와 이제 허먼케인 연준 지명 예정자에 대해서는 무자격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더니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 변신으로 시장 변동성이 사라지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작년 말 주식시장 급락과 좀 부진한 경제 지표로 올해 기준금리 전략을 좀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유럽은행도 현행 금리를 최소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의 이제 변화로 투자자들이 저금리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러한 점이 주식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기조로 시장 변동성이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된다면서 현재 글로벌 성장세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제통화기금 통화자본시장 국장이 연준이 낮은 물가에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4분기 금융시장 여건이 좀 타이트해졌던 것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줄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시 건정성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통화 정책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50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노동시장이 좀 양호하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노동시장 관련 지표 호조로 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8,000명 감소한 19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1969년 이후의 최저치 기록입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를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동시장만큼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꾸준한 고용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또 임금 상승과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인 실업률 등이 미국 경제의 소프트 패치를 견디는 데 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PMI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10개월 연속 하락한 뒤에 한 3월부터 안정화가 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험이 100%는 좀 아니지만 완화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두 가지 위험이 줄어들고 또 중국,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이머징 마켓의 제조업 PMI가 모두 확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S&P 500 지수가 연일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7%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S&P 500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한 2% 밑돌아서 신기록 경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S&P 500이 향후 1년 동안 7% 올라서 3,09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2,950으로 보고 있는 월가의 매크로 전망치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제프리스와 시그나와 같은 주식들이 향후 S&P 500을 좀 상승세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바이오팜 회사인 넥타 테라퓨틱스가 향후 12개월 동안 한 2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로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로화 가치가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자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고 중국 지표도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위험 투자 심리가 좀 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자 청구 수가 이제 5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전월 대비 이제 0.6% 정도 올라서 작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무역 지표와 위안화 신규 대출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유로화가 세계 경제가 우려만큼 좀 부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UBS가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외환 애널리스트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고조가 됐다면서 이같이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파운드 달러 환율이 1.3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1.24달러 또는 1.1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의회의 현행 브렉시트 협상안을 관철할 수 없다고 보면서 총선으로 좀 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면서 정당들이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파운드 달러 환율이 1.15달러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좀 제외를 하고 환율이 이 수준보단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한 상황입니다. 네, 또 앞으로 또 중요한 소식들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마스터님께서 부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어제 이제 외신으로 전해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7대 은행 총장들을 이제 모아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가장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기업체와 이제 학자금에 대한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IMF도 이제 회사채에 대한 우려를 좀 보였는데요. 이제 회사에 대한 규제의 좀 부족과 또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자꾸 기업의 부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면요,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정부의 그런 부채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자들이 많이 또 기업에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회사채의 영향을 또 봤었을 때 이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체에 대한 좀 더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신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